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다른 아이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많은 케이스를 하면 그 케이스만큼 다양한 사례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사례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이나 상담자가 어떤 질문을 해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가 이제 제가 2017년에 행정사를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의 사례들이 드물게 있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여성기업 확인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2024년 현 시점 7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체라면 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저 또한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이민경 행정사 사무실의 가장 효자 상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매일 여러 건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건을 의뢰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정도면 이민경 행정사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례 중에서 대부분의 것을 학습하지 않았을까라는 오만함을 약간 갖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또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성기업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고 유한 사업자, 조합 이런 식으로 기업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또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공동 대표인 경우가 있고 단독 대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이제 공동 대표인 경우도 있고 단독 대표인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의 경우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여성이 100%인 경우도 있고 최대 주주인 경우도 있고 또 법인의 경우에서 이제 그 주주가 여성이 그렇게 최대 주주가 아니었는데 최대 주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수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증여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있어서도 여성기업 확인서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상가라든가 오피스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가정집을 활용해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분도 계시고 또 오피스텔을 해서 발급받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비상주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왜냐? 현장 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실사를 나가서 여기가 기업으로서 그 목적하는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주주 중에서도 2명으로 된 경우도 있고 10명으로 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주 다양하고 다릅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가장 핵심 서류는 신청기업 현황서, 그 신청기업 현황서에 창업 동기와 경력사항을 통해서 여성 대표가 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과 능력과 경험을 갖췄는가를 이제 가늠해 보게 되죠. 그리고 신청기업 현황서 이외에 또 필요한 것이 세무사님한테 주식 변동 상황서라든가 주주명부라든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식 증여 계약서, 주식 세금 납부 증명서 이런 식의 이제 서류들을 갖춰야 되는데 의외로 세무사님들께서 정확한 서류를 못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거 아닙니다,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사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샘플 서류를 드립니다.
이 서류를 세무사님 얼굴에 들여밀면서 이거하고 똑같은 서류, 이런 유형의 서류를 발급해 주시고, 도장도 여기다 찍어달라, 이제 대표님의 도장은 또 저기다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제출해 줄 서류를 안내받게 됩니다. 왜냐? 법무사님이 발급해주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유효기간, 그러니까 말소사항 포함인데 그거를 제출을 못한다든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또 기재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열세자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출에 있어서도 문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례들이 또 자꾸자꾸 발생이 되죠. 이제 또 제가 경험한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여성 이제 주식의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성 대표가 43%래요. 근데 여성 대표 한 사람이 22%, 또 다른 여성이 22%. 결론은 남성 대표 43%에 비해서 여성 대표 두 사람 어느 누구도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곤란합니다. 왜냐? 저도 그 경험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성 두 사람이 합한 주식이 최대 주주로서 44%고 남성이 43%니까, 물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또 나눠서 가지니까 그 사람들은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결론은 여성 대표 두 사람을 합하면 44%, 남성의 대표는 43%로 이제 대표가 아니라 주주는. 그래서 여성의 2명, 공동대표 2명의 비율이 남성의 주식 43%보다 높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인정을 받고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냥 막연한 상식으로 해석한 거하고는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케이스 하나를 또 추가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2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사업자별로 2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점으로서 그러니까 본점과 지점을 이렇게 한꺼번에 명시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지점이 있는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지점 표시가 되어 있고, 본점과 지점이 각각 사업자 번호가 별도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2곳을 다 인정하게 되고, 그것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본에 병기가 돼서 본점과 지점이 병기돼서 양쪽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다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례들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1000건이 가까운 발급을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 라고 장담하고 자신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의뢰 들어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례는 또 새로운 어떤 사례로서 이민경 행정사를 또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처럼 행정사라는 업무, 많은 이제 전문 직군이 마찬가지겠죠. 케이스 스터디를 한 만큼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점. 그래서 성공적인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행정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원하는 행정사고, 그와 같은 행정사를 찾았을 적에 업무의 효율성과 성공률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